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분야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제 얼굴이 나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지금 제목에 2018년도 12월 분양, 즉 판교 대장지구와 양주 옥정 신도시 뭐 이렇게 써있긴 한데요. 이 유튜브에는 나가는 건 대장지구, 그러니까 판교의 대장지구 부분만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2018년도 12월 14일에, 즉 두 번째 주에 이 모델하우스가 일제히 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주, 즉 14일에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들이 오픈하는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에 한 두 군데, 그리고 경기도에 세 군데,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있는데요.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하고요. 두 번째인 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DMC SK 뷰는 역시나 그 9월에서 10월 정도, 즉 10월 정도쯤에 분양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던 물건인데 청약제도가 좀 바뀌는 것 때문에 그 바뀐 청약제도를 반영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DMC SK뷰 같은 경우에는 수색 등산 지구 안에 들어가는 애고요. 워낙에 분양가 대비 처음에 분양했던, 즉 먼저 분양했던 아파트가 뭐 한 2, 3억 정도 오르는 그 결과가 주어지면서 분양만 받으면 뭐 2, 3억 정도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서초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당연히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지만 얘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똑같이 로또 아파트 계열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되도록 배제하는 게 좋긴 한데, 오늘은 이 여러 가지 그 모델하우스 중에서 이 성남시 대장동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앞에 다 이제 판교라고 하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에 판교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예, 당연히 우리가 항상 부동산의 그 상승 요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인구,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일자리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이 당연한 명제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 판교죠. 그래서 이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보니까 지금 이 판교라고 하는 신도시는 이 녹색깔로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그냥 판교라고 부르고 판교의 서쪽에 있는 곳을 서판교 좀 이렇게 부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14일날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던 이 대장지구는 한참 좀 서판교에서 떨어진 밑에 있는 어찌 보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맞닿아 놓은 듯한 느낌의 이 지구인데요. 지금 위성 사진을 이제 놓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판교는 이렇게 회색깔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회색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두 다 땅을 파헤쳐서 뭔가 건물이 올라갔을 때 위성 사진에서는 회색깔로 보이죠. 그러니 개발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개발이 되지 않은 땅들은 대부분 농지, 즉 농사를 지어야 되는 토지이거나 혹은 산이 높은 임야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뉘어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대장지구는 굉장히 높은 산 두 개에 딱 쌓여있는 분지 같은 형태의 들어가는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분양되는 아파트를 판별을 할 때 위치에 대한 부분 먼저 체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곳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 조금 체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보니까 기존에 기존에 어떤 신도시나 개발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항상 일자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교통하고. 자, 근데 보니까요, 이 약간 연두 색깔의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있어요. 자,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지식, 즉 말 그대로 머리를 활용해서 하는 업무, 네, 그런 일들을 하는 이 회사들이 거의 집적화되어 있다, 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기본 연봉이 굉장히 높으면서 스마트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화이트 칼라라고 불렀던 이 두뇌 집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주해왔고, 또 우리나라의 웬만한 벤처 기업들 혹은 뭐 스타트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와주면서 풍부한 일자리를 창조해냈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야 될 거고요. 또 그리고 직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기 때문에 아파트, 즉 살 집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런데 100채가 들어가 있는 곳에 100명이 집을 원한다고 한다면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왜?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100채밖에 없었던 곳에 2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총 300명이 될 거고, 300명이 100채 집을 가지고 원을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200명이 열심히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 원래 가지고 있었던 100명의 주인들은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라도 팔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참 명쾌한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즉 기존에 원했던 물량이 있는데 더 원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줄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샀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산 부분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이 아파트를 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요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곳의 일자리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상 이주해 오는 수요를 우리는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어쨌든 이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요 요소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리고 새 아파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줬을 거고 가격이 올랐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일자리를 또 하나 공급을 할 예정인 거죠. 제2 테크노밸리 그리고 제3 테크노밸리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컸는데, 똑같은 규모의 하나가 더 더해지고 또 더해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명밖에 없었던 마을에 300, 200명이 더 이주를 해와서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당연히 그곳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보통 저는 항상 이제 부동산을 점검을 할 때 토지, 주거, 상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다들 아파트에 밖에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아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차피 대장지구가 뭐 상가나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 공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에요. 즉 현재도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도 일자리가 더 많아질 예정이니 항상 부동산은 내가 살려고 했었던 시점은 제로고요. 그게 얼마든지 간에 뭐 5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내가 사는 시점에서의 금액은 제로죠. 왜? 아직은 수익이 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늘어날 인구가
많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볼륨이 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판교는 경기도지만, 즉 서울은 아니지만 행정구역상 거의 서울하고 준할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대장지구에서 또 하나 제가 아까 체크하자고 했던 건 이거였어요. 서판교 터널. 이 서판교 터널이라고 하는 애는 정말 중요해요. 왜? 지금 어찌 보면 판교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로 떨어져 있는 서판교도 가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 그 서판교에서 다시 또 더 내려가는 지역에 대장지구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주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혹은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을 확충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태 동안 이 교통을 확충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일찍 아파트를 사버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뭐 청라지구도 그랬고요, 양주 옥정신도시도 그렇고요, 뭐 호배시도 그렇고요. 분명히 몇 호선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이 다 들어서고도 몇 년이 지난 후거나 몇 년 후에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뭐 괜찮아, 2, 3년 정도 불편을 감수하면 들어오겠지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거나, 아직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나, 타당성 검토는 통과를 했지만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교통적인 부분을 믿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항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서판교 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그러한지는 살펴봐야 될 텐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까? 아무리 판교 지역이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역세권 근처에 살고 싶을 텐데 단지 단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 뭐 이런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니, 인트로를 보니 굉장히 그 숲이 쫙 펼쳐지는 곳을 지나서 한적한 곳에 아파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뭐 요즘은 워낙에 나이들이 젊지 않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숲세권, 당연히 공기 좋고 숲이 보이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원하면, 내가 집에 와서 살 때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필요해서 나가려고 할 때는 쉽게 도시로의 접근이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도 그랬잖아요. 뭐 가평이나 양평의 전원주택에 그게 이제 돈이 있으셨던 분들이 2000년도 초반에 가셨다가 심장어택, 즉 말 그대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5분 안에 혹은 뭐 3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가평, 양평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그럴 수 있어, 안 좋게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까이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전원주택들이 점차 이렇게 도심지 가까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원주택이었던 애가 타운하우스가 되고, 타운하우스였던 애가 땅콩주택이 뭐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형태가 달라져 온 건데, 뭐 여기는 풍부한 그 뭐죠? 그 연봉 돈을 벌어들이는 거 뭐죠? 실질적 소득? 실질적 소득이 낮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뭐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런 숲세권이 주어진 곳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테니까 팩트체크, 즉 서판교 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제대로만 연결이 돼서 조금은 멀지만 차량으로 한 10분, 15분 만에 내 일자리인 판교밸리까지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는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지금 2019년도 완공이라고 써있지만 저 말들이 항상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찾아봤더니 토지 보상 공고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주소지와 이 번지를 다 확인을 해보니 어쨌든 보상 공고가 떴다는 얘기는 보상이 된다는 얘기고,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2019년도에 완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분양을 한 시점으로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터널을 뚫어서 보통 이런 그 국가 기반 사업들은 그래도 한 5년 정도를 예상을 하니까요.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예상을 하니까 이제부터 뭐 준비를 해서 가고 그러면 뭐 서판교 터널은 이 대장지구가 완공된 이후로부터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이거나 얼추 맞출 수 있는 시점에 뚫릴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터널처럼 굉장히 높은 속도를 낼 수 없어서일 뿐이지 얼마든지 그 진입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적인 부분은 자, 요거를 한 번만 열어볼까요? 지도를 한번 열어서 보죠. 자, 판교로 가보겠습니다. 자, 판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잠시만요. 조금 폰트가 나간 것 같아서. 판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어제 출판사에서 오케이를 받기는 했는데 지하철 노선도와 관련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하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1호선부터 9호선, 뭐 분당선, 신분당선 총 2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컨셉의 책이에요. 뭐 여태 동안 교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지하철을 다루지 않으신 분들은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뤄주셨는데 이 지하철만 놓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서 다행히 제가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히 그 컨셉이 오케이를 받아서 나올 것 같아요. 이 판교는요. 신분당선을 얘기할 때, 자, 신분당선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자, 위에 갔더니, 이 신분당선은 약간 그 핑크 색깔에 가까운, 약간 빨간 핑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빨간색이라 할게요. 이 빨간색에 가까운 선인데요. 강남역을 출발을 해서요. 한정거장이 양재, 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지나면 양재 시민회수 두 번째 지났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청계산 입구역. 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만에 어디를 딱 도착을 하냐면 판교역에 도달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아닌 곳에 차이가 조금 있을 거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몇 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지하철역들이 짧은 구간은 2분, 길면 6분 정도까지 가니까 5분 정도의 시간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강남역에서 내정거장만이니까 20분 안에 충분히, 그리고 한 15분 정도 만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는 이 강남역까지 거의 15분에서 20분 만에 서울 중심지라 하더라도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이동하기 쉽지 않은데 이 판교역은 경기도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5분에서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모든 지하철에
깡패? 예,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 신분당선은 우리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노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하철계의 GTX?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판교역이 결과적으로 4개의 정거장만에 딱 판교라고 하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많은,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판교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교역은 신분당선이라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고속도로들까지도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분당선이 약 세로로 이렇게 메인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가로 라인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세로 라인은 신분당선이 자리 잡아준다고 했고, 가로 라인을 보니 약간 파란 색깔의 이 지하철이 하나가 더 보이는데요. 얘가 뭐냐면 경강선이래요. 제가 의외로 이 지하철을 공부하고 이 지하철에 대해서 수강생분들이나 이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경강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서해선, 뭐 또 에버라인선, 뭐 이런 것들은 들어는 봤어도 타본 기억이 별로 없으시거나 뭐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경강선, 분명히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나 몰랐는데 라고 해주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강선은 이 판교역을 출발을 해서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한번 볼게요. 임해역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 더 거쳐서요. 쭉 외곽지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외곽지로 빠져나가는데 보니까 뭐가 이렇다 할 큰 도시들은 없어요. 큰 도시는 없지만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를 지나서 곤지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도예촌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딱 이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천 그러면 따라붙어 다니는 형제 같은 애가 있어요. 여주 이천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주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즉 이 경강선은요, 저희가 이렇게 쭉 훑으면서 오긴 했지만 판교역을 출발해서 말 그대로 경기도 광주, 그 다음 이천, 여주 이렇게 딱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지하철이 생길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들어줘야 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 많은 집들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적인 일자리로 데려다 줘야 돼. 그러면 그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고요. 혹은 평택처럼 그곳에 삼성이나 이런 곳이 일자리가 이전을 해가. 그러니 거기까지 우리가 어떤 물류라든가 혹은 인적인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 놔줘야 해, 지하철 놔줘야 해 라고 해서 이제 놔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판교, 일자리가 많다고 했었던 판교에서 여주 이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갈까? 당연히 31개의 시군 중에 여주 이천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좀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워낙에 물도 많고 그래서 뭐 화이트 진로처럼 그 맥주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공장들도 좀 많이 있는 곳들이에요. 자, 그곳까지 굳이 돈을 내서 지하철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줄여서 놓고 보면 더 줄여 볼게요. 자, 판교. 갑자기 직선으로 찾으려다 보니 판교 라인을 확대해서 그냥 다시 가죠. 판교 쪽은 결과적으로 여주 이천까지 가는 가로선의 교통 라인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4개의 십자가를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4사분면을 보자고 보면 이쪽이 좀 비어 있죠. 그러면 이쪽에는
또 지하철이나 이런 게 예정된 건 없을까? 네,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월곶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에 월곶이라고 쳐볼게요. 자, 월곶을 또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곶은 시흥시 쪽에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뭐가 있지? 라고 봤더니 네,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밑으로는 뭐 반월지구, 시화지구,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송도가 위치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항상 노란색, 두껍게 노란색들은 이제 주로 이제 메인 도로잖아요.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는 살펴보시면 저기 판교, 네, 아까 이 판교라고 하는 곳을 출발을 해서 쭉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네, 시흥을 지나서 영종도라고 하는 네,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이 메인 도로가 뭐 쫙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판교를 중심으로 여주 이천을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종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판교는 결과적으로는 메인 일자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판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앱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판교 지역 쪽은 가격이 제가 얼마 전에 살펴봤을 때보다 훨씬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뭐 3천 중반대인 것들도 있지만 뭐 4,200 뭐 이렇게 평당가가 올라가 버린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는 항상 높고 낮은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4천, 평당 4천 정도를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머릿속에 판교역을 중심으로 메인 아파트 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얼추 4천 정도를 찍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경기도권역이 평당 4천이란 말이야? 그럼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12억 이상을 초과하는 거죠. 근데 판교는 30평대 아파트도 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대형 평형도 좀 많지 않은 편인데, 대형 평형들은 결과적으로 40평 이상이 된다 그러면 네, 거의 16억 이상, 그 다음에 2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금 현존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곳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반사이익을 도로상, 지역상 가장 가까운 네, 분당 쪽에서 받아냈죠. 그래서 분당 쪽에서는 거의 이제 평당가로 치자면 또 한 3,500 정도 선, 그러니까 3,200에서 3,500 정도 선으로 또 이 평당가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서 2,800 뭐 이렇게밖에 안 냈던 것이 판교의 영향을 받아서 1년 안에 이렇게 쑥 올라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서 판교 메인은 4,000, 그 다음에 분당선 쪽은 뭐 3,500, 3,200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판교권, 즉 분당 말고 우리가 이 서판교라고 했었던 곳을 살펴보면, 서판교는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좀 지정학적으로 많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서판교 쪽에 이 평당가들을 보면 또 한 3,500에서 뭐 3,800 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 얼추 3,500 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 주신다라고 한다면 4,000, 3,500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서판교 쪽에서 교통편이 좀 좋지는 않지만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 대장지구는 과연 얼마 정도를 하면 적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노란색 도로를 보면 이제 뭔가 예정이 된 듯 하다가 이게 뚝 끊겨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서판교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 서판교 터널 쪽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즉 기존에 있었던 도로 쪽에서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 산책로의
그 시작을 알리는 요 꼭지점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곳에 이제 아파트들이 배정돼서 나갈 건데, 항상 이제 지구 단위 계획들은 이렇게 빨간 색깔의 선을 그어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뭐 용도 지역들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그러한 용도 지역에 맞도록 이제 이 표에 말 그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대체로는 녹색깔은 녹지 지역, 빨간 색깔은 상업 지역, 이렇게 이제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노란색, 빨간색들이 이렇게 좀 띄고 있는데, 요걸 좀 더 이제 분류해서 나온 게 요 표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A1, A2는 A1과 A2는 앞자락을 좀 돌려볼게요. 네, 푸르지오. 퍼스트 힐 푸르지오가 두 개의 필지를 이제 분양하겠다라고 했고, 전용 84니까 33평 정도쯤, 네, 30평대를 공급을 하는데, 두 개를 합하니까 거의 10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3, A4는 여기서 A3, A4니까 요 두 개의 블럭에 결과적으로 또 그 자리를 잡았는데, 얘네들은 약간 주상복합 같은 형태의 느낌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분양가는 얘가 좀 더 높아서 2,400 정도 선으로 이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또 평형이 몇 평형이냐면, 앞자락을 보시면 거의 128에서 162니까요. 42평형에서 60평 정도쯤 되는 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더샵 포레스트도 똑같이 30평대. 그래서 이 30평대를 공급하는 이 두 개의 곳만 한 2,000에서 2,100 정도를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L4에만 약 2,400 정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거의 4천만 원대, 그리고 3,500만 원대, 그리고 인프라가 없어, 그리고 교통편이 좀 불편해 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2,000에서 2,400이라고 하는 분양가는 적정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판교라고 하는 일자리를 배후지로 두면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분양을 받으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어떤 분양가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 물론 나중에 2, 3 테크노밸리가 들어섰을 때 주택 공급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싸다거나 비싸다거나 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라고 판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